이서유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그깟 도장 하나 못 찍어. 시집 와서 25년을 먹고 살았으면 그만한 의리는 있어야지. 서유는 대꾸하지 않았다.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까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채무인 수동의서. 남편 장도훈이 몰래 보증을 선 3억 원의 빚을 시댁은 며느리 이름으로 떠넘기려 했다. 형님 사업이 어려운 건 알지만 저는 못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을 때 도훈은 외면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엎었고 시누이는 차갑게 말했다. 이기적인 여자. 그날 밤 서윤은 가방도 챙기지 않았다. 휴대폰과 지갑만 들고 집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그저 멀리 가고 싶었다. 대합실 의자에 앉은 서윤은 천천히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결혼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25년간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반찬 가게도 접었고 친정 부모님 장례도 혼자 치렀다. 명절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 상을 차렸다. 보답은 서류 한 장이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유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 그만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무너졌다. 집에 못 들어가세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서유는 자신이 진짜로 집을 나왔다는 걸 실감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돌아가는 순간 자신은 영영 사라질 것 같았다. 일단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여성은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건넸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저는 강현주예요. 급식 납품하는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현주는 명함을 내밀었다. 서유는 멍하니 명함을 받아들었다. 행복한 밥상 대표 강현주. 깔끔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실례지만 어디 가실 때는 있으세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시댁 살림에 매여 사는 동안 모든 관계가 사라졌다. 당장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찜질방이라도 가려고요. 현주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회사 근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이라 깨끗하고 안전해요. 일단 거기서 며칠 쉬시면서 생각 정리하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서윤이 손사래를 쳤다. 낯선 사람의 호의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현주는 단호했다. 동정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현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까 전화 통화 들었어요. 반찬 가게 하셨다고요? 서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훈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모양이었다. 예전에 잠깐 하다가 접었어요. 왜요? 장사가 안 됐어요?
아니요, 손님은 많았어요. 단골도 꽤 있었고요. 근데 시댁에서 반대했어요.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창피하다고. 말끝이 흐려졌다. 그때 가게를 접은 게 후회됐다. 그때 버텼다면 지금 이렇게 의지할 곳 없이 떠돌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저희 회사에서 새 메뉴 개발 중이에요. 가정식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데 테스트 키친에서 일할 사람 찾고 있어요. 저요? 네. 일주일만 해보세요. 적응 안 되면 그만두셔도 돼요. 대신 그 기간 동안 숙소랑 식비는 제공할게요. 현주는 진심이었다. 서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무언가가 보였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혼자 시작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주는 잔잔하게 웃었다. 서유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해볼게요. 서윤의 대답에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사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첫날 밤을 보낸 서윤은 새벽부터 잠을 깨웠다.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던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차려야 할 밥상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다. 오전 9시 서유는 현주의 회사 앞에 섰다. 행복한 밥상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다. 오셨네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현주가 반갑게 맞았다. 서윤을 테스트 키친으로 안내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업소용 조리 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편하게 익숙한 메뉴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뭐든 좋아요. 서윤은 냉장고를 열었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시댁에서 수없이 끓였던 메뉴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다. 된장을 풀고 호박, 두부, 감자를 넣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와 대파를 송송 썰어 넣자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다. 와, 냄새 좀 보세요. 현주가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왔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맛있네요.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젊은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된장을 2종류 섞었어요. 집된장이랑 시판된장. 그리고 멸치 육수에 표고버섯 우린 물을 조금 넣었고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25년간 식구들 입맛 맞추려고 연구한 비법이었다. 그런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 집밥 맛이 나는데 깊이가 있어요. 현주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은 다른 메뉴도 해보세요. 서윤 씨 스타일대로요. 그날 이후 서윤은 매일 다른 요리를 선보였다. 김치볶음밥, 제육볶음, 미역국, 동태찌개. 평범해 보이는 메뉴들이었지만 현주의 직원들은 매번 감탄했다. 이 맛을 어떻게 급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주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다. 대량 조리는 간이 중요해요.
양념을 한 번에 넣지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말하는 동안 서유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은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조리사였다.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버는 노동자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서윤에게 정식 계약서가 주어졌다. 직함은 메뉴 개발 담당.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다. 축하해요, 이서윤 팀장님.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명함을 꼭 쥐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서윤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지났다. 휴대폰에는 도훈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어느 날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집 압류됐다. 만나자. 서윤은 카페에서 도훈을 만났다. 남편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구겨진 셔츠, 깎지 않은 수염. 25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형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보증선거 다 터졌고 집도 넘어갔어. 어머니랑 수진이는 친척집으로 가셨고. 그래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예전처럼. 예전처럼? 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예전이 좋았던 적 있었나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25년 동안 당신네 가족 뒷바라지했어요. 반찬 가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창피하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필요 없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분할 청구 안 할게요. 대신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당신이 몰래 보증 선거 때문에 제 명의로 빚 떠넘기려 한 거 증거 다 있어요. 서윤아. 도훈이 당황해서 손을 뻗었다. 서윤은 피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그날 밤 하신 말씀들, 녹음 파일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미쳤어? 가족인데 고소를 해? 가족이면 빚을 떠넘겨요? 가족이면 25년 동안 무시해도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 때문이었다. 당신네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요. 그냥 편한 식모였죠. 밥 해주고 청소하고 시중 들어주는. 도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저 지금 회사 다녀요. 제 이름으로 일해요. 처음으로 제 통장에 월급 들어와요. 당신 허락 받지 않아도 돼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예요. 서윤아, 제발. 당신이 저한테 제발이라는 말 해본 게 처음이네요.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밖은 쌀쌀했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2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을 처음으로 내뱉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였다. 팀장님, 내일 거래처 미팅 있어요.
우리 메뉴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죠? 네, 준비 다 됐어요. 서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아니라 나아갈 곳이 있었다. 1년 후, 서유는 마트 반찬 코너 앞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가지런히 놓인 용기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투명한 뚜껑 위로 라벨이 선명했다. 이서윤의 집밥 마이너스 된장찌개 양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제품을 보는 건 여전히 낯설었다. 현주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믿기지 않았다. 서윤 씨 레시피로 가정 간편식 라인 만들어요. 당연히 이름도 넣어야죠. 제 이름을요? 그냥 회사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서윤 씨가 만든 맛인데. 당신 이름 들어가야죠.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였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양념. 하나하나가 서윤의 25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이었다. 엄마, 이거 우리 회사 제품이지? 대학생 딸 지현이 옆에서 용기를 집어들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딸이 먼저 찾아온 건 석 달 전이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몰랐어. 지현은 울면서 사과했다. 서유는 딸을 안아주었다. 원망은 없었다. 다만 이제는 딸에게 당당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 엄마가 만들었어. 대박. 우리 엄마 대표님 다 됐네. 대표는 무슨? 나는 그냥 팀장이야. 서윤이 웃었다. 하지만 지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 현주는 내년에 서윤을 공동대표로 등록하겠다고 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죠. 당연한 거예요.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이서윤 씨 제품 맞죠? TV에서 봤어요. 옆 코너의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물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네, 요즘 인기 많아요. 재구매율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된장찌개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 먹고 맛있대요. 집에서 끓인 것 같다고.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식탁을 책임지던 사람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이혼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다. 축하한다. 기사 봤어. 고마워요. 서윤아, 나는. 잘 지내세요. 저도 바빠서 이만. 서윤은 통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다. 차에 타며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봤다. 파마한 짧은 머리, 옅은 화장.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다. 시댁 눈치 보며 단정하게만 살던 여자는 사라졌다. 엄마, 오늘 뭐 먹을래? 내가 쏠게. 그래. 그럼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서윤은 시동을 걸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은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이서윤으로.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